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라그랑지안 역학을 써서 풀 수 있는 그런 고전 역학 문제를 한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그 라그랑지안, 즉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에너지만 가지고 이런 그 뉴턴의 법칙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역학을 기술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라그랑지안 역학을 쓰면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힘을 계산하지 않고도 에너지만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유용한 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그 스몰 오실레이션에 관한 그 작은 진동에 관한 그런 역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강의를 뭐 보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략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좀 인사이트를 키워주는 그런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이러한 그 링이 있을 때 이 링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그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이 사실 이런 그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매달린 물체는 어디 딴 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리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리 내에서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물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회전을 할 때 어떤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즉 원심력이 이렇게 밖으로 작용해서 즉 고리를 따라서 이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또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또 내려오는 그 중력 힘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평행 위치에서 이렇게 고정돼 있을 텐데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면은 원심력이 더 커져 가지고 이렇게 쭉 그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운동이 되고 만약 속도가 너무 낮으면은 이게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그 회전하는 이 그 각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운동이 이제 이렇게 스몰 오실레이션을 하는 운동과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운동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오메가 각속도를 찾아라라는 게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그 직교좌표계, 즉 우리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보다는 이런 구면 좌표계, 그러니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가 문제를 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우리가 그 세 개의 변수, 즉 r, 세타, 파이로 이걸 우리가 기술을 하고요. 우리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이제 XYZ로 이걸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XYZ로 표현하던 거를 이제 스프레드 코디네이트에서는 R 세타 파이로 표현하는데 그럼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 X, Y, Z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즉 제가 좀 그림을 요게 X축, Y축, Z축 해가지고 X, Y 해서 Z축이 좀 밑으로 잡았는데 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X는 여기 요그 Z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X축에서 얼마만큼 돌아가는 가격을 우리가 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파이는 우리가 그리니치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얼마만큼 돌아갔느냐, 즉 경도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세타는 이제 북극에서 얼마만큼 이제 떨어졌느냐, 이제 그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림은 일단 밑으로 그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그 x 좌표를 구하면은 이게 r 사인 세타가 되죠. r 사인 세타가 요 xy 평면에서의 요 정사형의 길이가 돼 버려 가지고 요 길이가 되죠. 그래서 r 사인 세타 한 게 요 길이고 요거에 이제 x 좌표는 이제 코사인 파이가 되고 y 좌표는 이제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가 되고 z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이 지금 밑으로 작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북극에서 요 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했을 때, 요 세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가 이제 r 빼기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mg r 1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 XYZ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거꾸로 잡은 이유가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잡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 라그랑지안을 써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구면 좌표기에서 우리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그림을 XYZ를 이렇게 그 뒤집어서 그렸는데,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게 아까 중력장이 이제 G가 이쪽으로 걸리는 상황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이쪽으로 그 내려올수록 위치 에너지가 이제 더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아까 걸 이제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역시 이런 그 관계가 성립은 동일하게 성립되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길이가 이제 r 사인 세타가 되고, 요 길이가 이제 r 빼기 r 코사인 세타가 돼서 r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mgr 곱하기 이제 요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우리가 그 속도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 dt분의 dr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r 방향은 이 반지름이 이제 커지는 방향을 이제 r 방향으로 잡습니다. 스피리칼 코디네이트에서는.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은 요게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즉 요 공의 어떤, 이건 공의 어떤 표면적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이건 표면적에 이제 접하고 어떤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그 다음에 파이 방향은 요게 여기서 이제 옆으로 돌아가는 방향, 즉 여기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요 안쪽 방향이 이제 파이 방향이 되고, 그 세 방향 속으로 다 이제 직각을 이루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r 방향의 성분은 이제 dt분의 dr이 되고, 세타 방향의 성분은 요게 증가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요 반지름이 이제 크면 클수록 이게 더 빨리 증가하겠죠. 그래서 r 곱하기 dt분의 d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의 방향은 요 밑에서 이렇게 밑에 이 길이에 더 비례하게 되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요 r 사인 세타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r 사인 세타에 dt분의 d 파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벡터의 그 제곱은, 즉 크기의 제곱을 구하면은 요 각각의 항의 이제 제곱을 전부 다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대준 제곱을 해서 대준 값이죠. 그래서 요걸 dt분의 dr을 이제 r 도트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그랑지안에서는 요걸 이제 r 도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점을 찍는 게 바로 시간 내에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요건 이제 r 세타 도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r 제곱이 빠졌네요. r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걸 제곱하면 r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파이 도트의 제곱, 요게 바로 이제 속도 v를 제곱한 게 되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요 식에서 바로 2분의 1 mv 제곱을 구하면은 여기 2분의 1 m에다가 여기서 이제 r이 라지 r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링이 하나의 그 링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r이 라지 r로 고정된 경우죠. 그래서 r 도트는 이 변화량이 없으니까 0이고, 그래서 요 첫째 항 없어지고 두 번째 항이 이제 r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 그 다음에 라지 r로 집어넣고요. r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파이 도트가, 근데 우리가 각속 오메가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메가로 지금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즉 파이 도트가 오메가라는 거죠. 오메가, 즉 dt분의 d파이를 의미하니까 이게 각속도를 의미하고, 이게 지금 오메가라는 얘기니까 이제 오메가 제곱.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죠. 우리가 좌표계를 거꾸로 해가지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안을 이제 구한 셈이 됩니다. 그럼 이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이제 올로 라그랑지 방정식을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식이 얻어지겠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방금 구한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라그랑지안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라그랑지안은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거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요 식에서 요 식을 이렇게 쓰고 아까 위치 에너지는 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l, 여기 x는 이제 generalized coordinate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 라운드 x 도트분의 라운드 l이 0이다,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x라는 그 어떤 코디네이트를 쓴 게 아니라 세타라는 generalized coordinate를 썼습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고 변하는 건 세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x로 이제 두는 게 아니라, 즉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l 빼기 dt분의 d 라운드 세타 도트분의 라운드 l, 요게 0이다. 요게 바로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된 거죠. 그러면은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l을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은, 즉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건데 세타가 있는 항만 그 미분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요 항하고 이제 요 항이 있는 거죠. 그럼 요 항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사인 세타 제곱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요 항이 이제 2분의 1 mr 제곱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mgr 코사인 세타인데 요거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mgr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라운드 세타 도트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은, 세타 도트인 항은 요 첫 번째 항밖에 없죠. 요 항을 이제 미분하면은 요거는 이제 세타 도트 제곱이니까 2 세타 도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즉 mr 제곱에 세타 도트 2가 밖으로 나오고 없어지고요. 이게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이걸 시간에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시간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은 항상 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점을 찍는 거라고 했죠. 점을 하나 더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다 됐는데 요걸 한번 써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에 집어넣어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돼? 첫 번째 식이 요거를 그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사인 2세타로 쓰고, 그러면 다시 쓰면요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에 사인 2세타로 쓸 수가 있고, 빼기 mgr 사인 세타가 요게 이제 요게 여기로 이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이제 빼기, 그냥 같이 쓰죠. 빼기 mr 제곱 세타 투 도트가 0. 이제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이. 요게 이제 그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에서 얻은 그 최종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됩니다. 세타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인데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간단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지겨우시죠? 이제 거의 한 8분 응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힘을 내시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mr 제곱을 다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mr 제곱을 나눠주고 우리가 세타 도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mr 제곱을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이제 r분의 g 사인 세타가 되고, 그다음 요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오메가 제곱 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오죠. mr 제곱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간단한 세타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건 우리가 그 손으로 사실 풀지 못합니다. 손으로 풀지 못하고 이게 non-linear equation이죠. sin 세타가 있고 sin 2세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세타가 충분히 만약 작다면은 얘네들이 이제 요 북극 근처에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는 거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근사를 할 수 있냐면 sin 세타는 여러분들 테일러 전개를 배우시면 이게 세타와 같고 또 sin 2세타는 2세타와 같죠, 그죠? 그 sin 세타를 첫 번째 전개한 게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이게 이제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3팩토리얼 분의 세타 3승 이런 식으로 플러스 5팩토리얼 분의 세타 5승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만 우리가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갖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세타 2 도트 플러스 r 분의 g 세타가 되죠. g 세타가 되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또 세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0 다시 쓰면은 세타 2 도트 플러스 r분의 g 빼기 오메가 제곱에 세타 한 게 0이 된다. 요런 간단한 방정식이 얻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뭐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놓으면은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놓으면은 이게 어떤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이 요 항의 값이 양수면은 이게 단진동을 하는 거죠. 단진동을 할 때 그 주파수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즉 주기분의 2파이가 오메가에 해당하는 그 오메가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 오메가가 이제 음수가 되면은 오메가 프라임이 음수가 되면은 이게 단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디케이를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요게 이제 단진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차이를 주는 크리티컬한 오메가 C를 구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타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 세타가 충분히 작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 항을 우리가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으로 놓고 이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이 이제 양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단진동 운동의 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즉 오메가 프라임 제곱이 즉 요 항이니까 r분의 g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요게 바로 이제 단진동 운동의 주기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가 주기분의 2파이니까 요게 이렇게 루트를 취한 값이 되죠. 그래서 주기가 이런 형태로 이제 요걸 주기는 이제 요걸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요 항 값이 이제 음수가 되면은 요건 이제 우리가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얘기를 하고요. 즉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놨을 때 이걸 다 했으면은 이제 세타 2 도트 마이너스 알파 제곱 세타가 0.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세타는 이런 형태로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디케이를 하는, 즉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감소를 하는 이런 형태의 해가 얻어지죠. 즉 뭐냐면은 즉 우리가 이런 아까 이런 링에서 이런 물체가 매달려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뱅글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메가가 이제 요 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오메가가 이제 작다는 얘기죠. 작은 값일 때는 요게 이제 천천히 돌아갈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단진 운동을 하면서 이제 같이 돌다가 이게 세게 돌려주면은 얘가 이제 그냥 쭉 이렇게 원점으로 우리가 요 각을 우리가 세타로 잡았기 때문에 쭉 원점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수렴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수렴하는지 아니면 단진동 운동을 하는지 크리티컬한 오메가 회전 각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게 이제 0이 되는 조건에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조건에서 요 안에 항이 이제 0이다라는 조건에서 오메가가 루트 r분의 g가 되면은 요게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각속도가 돼서
요거보다 빨리 돌 때는 여기 이제 그냥 쭉 디케이를 하고, 천천히 돌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스몰 오실레이션을 하는 그런 운동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 라그랑지안 문제로서 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터를 잡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 스피리컬 코디네이터를 Z축을 위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X, Y, Z로 생각을 하면은 이 경우에 이제 중력 가속도가 밑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요 그 식이 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문제 상황에 맞게 스피리컬 코디네이터를 잡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그 쉬운 일이 없죠. 물론 이런 그 라그랑지안 역학도 뉴턴 역학을 대체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그 일반화된 코디네이터, 즉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된 코디네이터를 잡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걸 잡는 방법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 봄으로써 그런 훈련을 해 보시면은 또 익숙해지면 또 이게 또 보다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알기 원하시는 그런 물리학이나 혹은 자연과학의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